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캐서린 리처즈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방송 리포터이자 뷰티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가지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과 무지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뷰티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리포터로 일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스파와 웰니스 문화를 취재해왔습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스파, 일본의 온천 문화, 북유럽의 사우나, 터키의 하맘까지 정말 많은 곳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의 찜질방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공용 공간에서 맨몸으로 모여 앉아 있고 거친 장갑으로 피부를 벗겨내듯 문지르고 모르는 사람들과 나체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런 문화를 원시적이라고 비위생적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하고 무례한 생각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문화적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송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한국식 찜질방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줄을 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인이라고요.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주말마다 몇 시간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걸까요? 편집장은 제게 직접 가서 체험 리포팅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포터로서의 책임감과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팀을 꾸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과장되었을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찜질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 심지어 남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까지 있었습니다. 촬영팀 중 한 명이 제게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이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준비시켰습니다. 입구부터 이미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사물함에 짐을 맡기고 찜질복이라는 특이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면으로 된 반바지와 티셔츠 같은 옷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저희를 안내하며 찜질방의 여러 시설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방, 따뜻한 방, 시원한 방, 소금방, 옷방 등 다양한 종류의 사우나가 있었고 휴게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세신을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죠. 세신이란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부를 벗겨낸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몸에 좋을 수 있을까요? 촬영팀의 카메라맨도 제게 눈짓을 했어요. 정말 하시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리포터로서 끝까지 경험해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먼저 온탕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몸을 충분히 불려야 세신 효과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나체로 탕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따뜻했고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한 미국인 여성분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고 사실 좀 긴장되다고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온다고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을 때 세신사분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중년의 한국 여성분이셨는데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처음이시냐고 물으셨고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고 사실 좀 무섭다고요. 세신사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무섭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 거라고요. 저는 마사지 침대 같은 곳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장갑을 끼시더니 제 등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힘으로 제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따가웠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가움이 점점 익숙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묘한 쾌감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신사분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장갑에 묻어있는 회색빛의 작은 덩어리들을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당신 몸에 쌓여있던 때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이에요.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각질과 노폐물이 제 몸에 쌓여 있었다니요. 세신사분은 계속해서 제 팔, 다리, 발, 심지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성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신이 끝났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피부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빛이 났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피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수년간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까지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새 신사분께서 이제 우유 목욕을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작은 욕조에 우유처럼 하얀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그 안에 몸을 담그니 피부가 더욱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신 후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받기로 했습니다. 마사지사 분께서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하셨는데 그곳에는 은은한 조명과 편안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었는데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사지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분은 제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뭉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마사지사분은 제 어깨가 많이 굳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냐고 물으셨고, 저는 놀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다 말해준다고요. 그분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웠어요. 제 몸에 긴장된 근육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분에 집중하셨는데 저는 몰랐던 통증이 그곳에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저는 거의 잠들 뻔했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약 50분 정도의 마사지가 끝났을 때 저는 정말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사지사 분께서 물을 한 잔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몸에서 독소가 많이 배출되니 물을 많이 마시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트리트먼트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골드 바디 랩이라는 것이었는데 금가루가 들어간 특별한 팩을 온몸에 바르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는 관리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시길 이것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골드팩을 바르는 순간 피부가 따뜻해지면서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담요로 감싸져 있는 동안 저는 명상을 하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팩을 씻어냈을 때 제 피부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맑고 투명한 피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관리가 끝나고 휴게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찜질복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 한 가지를 더 권해주셨어요. 찜질방 내에 있는 한식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라고요. 저는 사실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찌개, 비빔밥,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색색의 야채와 고추장, 계란이 올려진 비빔밥을 섞어서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신선한 야채의 아삭한 식감과 밥의 부드러운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스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사람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파나 마사지를 받는 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공동체 문화의 일부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여러 종류의 찜질방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황토방에 들어갔는데 벽과 바닥이 모두 황토로 되어 있었고 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땀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시길 황토는 원적 외선을 방출해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 배출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을 때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방에 들어갔어요. 벽 전체가 소금 블록으로 되어 있었는데 호흡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맑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음방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찜질방에서 나와 차가운 공간에 들어가니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휴게 공간에서 쉬고 있을 때 촬영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도 세신을 받아봤는데 정말 놀랍다고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모두가 처음엔 의심했지만 직접 체험하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는 우리가 몰랐던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제 피부가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평소에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날은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항상 느끼던 어깨의 뭉침과 허리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했냐고.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어떤 동료는 10년은 젊어 보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찜질방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동료들은 세신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말 아프지 않냐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따갑지만 곧 익숙해지고 효과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요. 그리고 단순히 피부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찜질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취재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 신사분은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찜질방은 단순한 청결의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자신을 돌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춰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 사는 것은 정말 바쁜 일이에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어디론가 가고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도시죠. 하지만 찜질방에서는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도,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도, 혼자 명상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권장되는 분위기였어요. 이것은 제게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휴식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식 찜질방은 그저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명확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평생 고민이었던 여드름 자국과 피부톤이 개선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전체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 만성적으로 앓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어깨와 목의 통증도 줄어들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었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는 이 변화가 너무 신기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에게 세신의 효과에 대해 물었더니 놀랍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정기적인 각질 제거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전문가가 하는 세신은 적절한 강도로 이루어져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찜질과 차가운 온도의 교차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어요. 마사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방송국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찜질방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자고요. 편집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저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한 달간 준비해서 30분짜리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찜질방의 역사, 문화적 의미,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실제 체험 과정을 담았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직접 체험하고 나니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이 찜질방에 가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찜질방의 예약이 석 달치까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국식 찜질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보스턴, 심지어 LA와 시카고에도 오픈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이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찜질방에 갔을 때 저를 알아본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서 찜질방에 왔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찜질방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제가 단순히 뷰티 트렌드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단순한 미용이나 건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하나둘씩 찜질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남자 카메라맨도 결국 가보더니 완전히 팬이 되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받아본 마사지 중 최고였다고. 그리고 찜질방에서 먹은 식혜와 삶은 계란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간식이라고요. 저희 제작진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찜질방 홍보대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찜질방 문화의 본고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여러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대형 찜질방, 강남의 고급 스파, 그리고 동네 목욕탕까지 다양한 곳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찜질방은 정말로 일상의 일부였어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심지어 혼자 와서 책을 읽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자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세신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수련이 필요한 전문 직업이었어요. 사람의 피부 상태를 보고 적절한 압력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세신사분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운동이 부족한 사람,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모두 몸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신을 통해 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요. 서로 다를 뿐이고 각각의 문화에는 그 문화만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고 그 안에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돌아와서 저는 두 번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내용을 담았어요.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첫 번째보다 더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했고, 찜질방 체험을 여행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국 찜질방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CNN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여러 뷰티 매거진에서 기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한국 찜질방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웰빙, 문화라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어요. 휴식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요. 어느 날 뉴욕시 보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식 찜질방 시스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공중 목욕 문화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고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세신사분들과 찜질방 운영자들을 연결해드렸고 전문가 회의에도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문화라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제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심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제 권유로 찜질방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만의 명상 시간이 되었다고, 세상과 단절되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요. 제 어머니도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한번 가보시더니 완전히 마음에 드셨어요. 이제는 매주 어머니와 함께 찜질방에 가는 것이 저희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녀가 아니라 그냥 두 명의 여성으로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돌아보며 놀랐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문화를 대할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쉽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낯설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제게 문화적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제 스스로를 찜질방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찜질방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추천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가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한 번만 진심으로 체험해보라고요. 그리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추천한 사람 중 대부분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찜질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부의 LA와 샌프란시스코, 중부의 시카고와 댈러스, 남부의 애틀란타까지 곳곳에 한국식 찜질방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작은 도시들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류 미국인들이 주 고객층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미용 학교와 마사지, 학교에서 한국식 세신과 바디 트리트먼트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문의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문화를 함께 배우게 될 테니까요. 한국에서 세신사가 되려면 오랜 수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전문 직업이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찜질방에 갔을 때 세신을 해주셨던 그 한국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다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다고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편집장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만약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체험을 포기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인생은 여전히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로 계속되었을 것이고, 저는 여전히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찜질방은 제게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게 자기 사랑을 가르쳐 준 곳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이곳은 제게 문화적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해보는 용기,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찜질방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까지 모두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새신사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제 집에는 이제 고추장과 김치가 항상 있고,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쉽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저를 명예 한국인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문화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자란 문화와 다르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틀렸다고까지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제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식 찜질방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 체험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훌륭한 제품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세계와 나누고 있다고요.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의 중요성, 전통의 가치, 그리고 자기 돌봄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들을 한국 문화는 여전히 지키고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깊이 감동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와 나눠주신 모든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세신을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경험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 찜질방의 깊은 온기와 정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이자 삶의 재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